자원봉사론 강의를 담당하는 박정인 교수입니다. 잠시 휴식하셨나요? 그러면 힘을 내서 지금부터 제4주차 이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주차 이 강의는 제3장 자원봉사의 현황에 대한 강의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 현황과 자원봉사 활동의 조직화와 체계화 강의를 하기 전에 제4주차 1강의 문항을 한 번 더 복습한 후에 제3장 자원봉사의 현황 마무리 강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제4장 자원봉사 활동의 일반적 사항에 대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주차 1강의 과제는 첫 번째 문항으로 자원봉사 관리 인력의 대표적인 문제점을 서술하시오이며 두 번째 문항은 자원봉사자의 입장에서 만족도를 높이고 자원봉사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일까요? 입니다. 제3장 자원봉사 관리 인력에 관한 부분입니다. 자원봉사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증가하면서 소중한 사회적 자원인 자원봉사자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자원봉사 활동을 활성화시키는 관건입니다. 자원봉사 활동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자원봉사자를 모집, 교육훈련, 배치, 지도감독, 평가, 인정 및 승인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 자원봉사자 관리자의 배치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사회복지시설이나 기관에서 자원봉사자들이 부족한 인적 자원을 보완하는 동반자적 역할을 통하여 긍정적으로 기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원봉사자를 관리하는 직원은 전담보다는 업무의 일부로 자원봉사 관리 업무를 하는 겸직이 많아 전문성에 문제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과제서와 같이 대표적인 문제점으로는 자원봉사자의 중도 탈락이 높게 나온다는 것과 수요청에 적합한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개발과 적용이 미흡하다는 것, 그리고 이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전문 관리자의 확보와 체계적인 교육 지원이 필요함을 이 강의에서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자원봉사 활동 불만족 이유를 활동 시작부터 결과까지, 그러니까 2014년에 시작해서 2017년 결과까지를 행안부의 자원봉사 활동 실태조사 및 활성화 방안 연구에서 나온 결과를 살펴보면 자원봉사 활동의 불만족 요인은 활동의 전 과정에서 걸쳐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원봉사 교육은 자원봉사 활동의 가장 기본적인 중요한 준비 과정이지만 자원봉사자 중 교육 이수는 자원봉사 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가 66.4%에서 2017년도에는 51.7%, 처음부터 내가 원해서 활동을 시작한 것이 아니었다가 40.2%, 나에게 적합한 봉사활동에 배치되지 않았다는 것이 17.7%, 내가 원했던 활동이지만 자원봉사가 생각보다 힘들었다고 한 사람이 20%, 그리고 기관단체가 고마워하기보다는 당연한 것으로 여겼다가 16.7%, 왜냐하면 직원의 일부로 봉사자를 활용한 경우가 많았죠. 그리고 교육받은 경우 교육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했다가 16.6%, 기관에서 나의 재능이나 역량을 잘 활용하지 못했다는 불만이 22%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인적 자원을 잘 확인해서 적재적소에 배치해 주는 것도
기관의 능력이었겠죠. 그리고 자기 효율성이 있어야 되는데 나에게 재미있거나 의미 있는 활동이 되지 못했다가 2014년도에는 9.3%, 다행히 2017년도에는 2.5%로 조금 낮아졌죠. 그래서 이렇게 나타난 것으로 봐서 자원봉사 활동은 시작 단계인 봉사자의 모집부터 배치, 교육, 평가에 이르기까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여 확보한 자원봉사자에 대한 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야지 기관이나 대상자의 욕구 충족과 자원봉사자의 입장에서 역량 발휘, 재능 활용, 체계적인 교육 자원 등으로 만족도를 높일 수 있고 자원봉사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18년 자원봉사 1인당 연간 평균 봉사 시간을 성별, 연령별로 표로 나타내 보았습니다. 총 23.1시간으로 남자가 22.2시간, 여자가 23.8시간, 연령별로 보면은 10대가 12시간, 20대가 26.7시간, 30대는 14.7시간, 40대는 24.2시간, 50대는 43.1시간, 60대 이상을 보면은 56.9시간으로 60대 이상이 자원봉사 활동을 많이 하고 있음을 알 수 있겠죠. 분야별 자원봉사 활동 현황에서 문화행사 부분에 74만 4,630명이 1,377만 5,785시간의 자원봉사를 실시해서 가장 많이 활동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동계 패럴림픽, 아시안게임 등 대규모의 국내외 행사로 많은 자원봉사자가 활동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생활 편의, 환경보호, 안전방범, 그리고 행정보조 등 분야에서 많이 활동했음을 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분야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셨나요? 제3장 자원봉사활동의 현황에서 세 번째로 자원봉사활동 조직화와 체계화 부분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자원봉사활동 참여율이 증가하는 것과 병행하여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 자원봉사활동이 조직화와 체계화되는 현상이 부각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각종 법적, 행정적 조치나 지원 체계들도 정부 차원에서 지원되고 정비되고 있었는데요. 1995년도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서 5가지로 정리한 내용을 보면 첫 번째, 자원봉사진흥 입법과 정부 지원, 두 번째, 공공자원봉사단의 조직화, 세 번째로 민간자원봉사단의 조직화, 네 번째로 교육과 자원봉사활동의 접목, 다섯 번째로 기업체의 임직원 자원봉사자 육성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우선 정부의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진흥 및 지원의 정책적 제도는 법률 제도의 정립과 보완이라는 측면으로 나타났는데요. 1996년 7월 이후 사회보장기본법 제27조에는 민간의 참여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에 대한 민간 부분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자원봉사 등 나눔의 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사업이 포함된 시책을 수립, 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으며 사회복지사업법 제9조에는 사회복지자원봉사활동의 지원 육성에서는 사회복지자원봉사활동의 지원 육성 조항을 두어서 정부의 책임을 지우고 있습니다.
1995년에는 내무부에서 자원봉사활동의 지원법안을 별도의 독립법안으로 입법을 추진했으나 선거와의 관련성 등 정치적 이슈와 맞물려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선심행정이 될 수 있는 것이죠. 2005년에는 자원봉사활동기본법이 제정되어 앞에 강의 시간에도 몇 번 나왔죠. 우리나라에도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독립된 법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1995년 이후 지역 단위별로 자원봉사센터의 설립과 운영을 지속적으로 늘리기 시작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사회복지협의회 부설로 자원봉사정보안내센터 설립을 지원하여 자원봉사자와 중간 지도자 교육, 조사 업무, 자원봉사 전산망 운영, 자원봉사자와 사회복지 현장 연결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했으며 문화관광부는 청소년 자원봉사센터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법무부에서는 범죄예방자원봉사단체 협의회의 결성 및 지원과 사회봉사 명령제 및 퇴소원생 자원봉사 등의 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여성가족부에서는 여성자원 활동센터를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교육부의 활동은 우리나라의 자원봉사자 확충에 엄청난 파급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1995년 이른바 5.3.1 교육개혁 조치에 따라서 중고등학생들은 내신 성적과 관련하여 자원봉사활동에 의무적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대학에서도 자원봉사활동을 정규 교육과정에 포함시키면서 대학생들의 자원봉사활동이 활성화되었으며 1996년 7월에는 총장들의 모임인 한국대학사회봉사협의회가 창립되어 대학별로 운영되던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상호 연계하면서 정보교환을 할 수 있도록 조직화되었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자원봉사활동 혹은 사회봉사 과정에 교양학점을 부여하거나 학점을 부여하지는 않더라도 졸업을 위한 필수 과정으로 개설하고 있습니다. 정부나 교육계에서의 활동 이외에도 자원봉사활동의 조직을 위한 흐름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1990년대 중반부터 전문 자원봉사단체나 지원 연구 모임 등의 결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한국자원봉사단체협의회, 한국자원봉사연합회, 한국자원봉사포럼, 한국사회복지프로그램연구회, 대학사회봉사협의회, 볼런티어 21, V타운 21세기 운동 등이 있어 각기 독특한 지원활동이나 시범적인 지역의 조직활동 등을 펼치고 있는데요. 2003년 6월에는 99개의 NGO 및 자원봉사단체들이 모여서 한국자원봉사협의회를 창립하게 됩니다. 1990년대 이후 우리나라의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하는 데 기업과 언론이 큰 영향을 준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제가 대면 강의 때 한양대학교 소아암 어린이들의 여름 캠프에 신라호텔에 그 식당 종업원들이 와서 그 암 환자들과 가족들 모두에게 식사를 대접하는 봉사활동도 기업에서 하는 자원봉사활동이겠죠. 이제 기업들은 과거의 단순 기부나 협찬 수준에서 벗어나서 직원들이 직접적으로 지역사회에 존재하는 등 각종 문제 해결에 동참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신입사원 채용이나 인사 고과에 자원봉사 경력을 반영하는 기업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임직원들의 교육과 훈련에 자원봉사 내용을 포함시키는 기업이 늘어났습니다. 또한 사회공헌팀이나 자원봉사팀 등의 자원봉사활동기관을 기업 내에 상설하여 사회봉사와 직원개발에 활용하는 움직임도 나타났습니다.
여론에서도 언론에서도 자원봉사 캠페인을 전개하고 자원봉사 활동에 관한 특집을 기획하여 연재하는 등 사회의 각 구성원들에게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평가와 참여 의지가 확산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지금 2025년도에도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각계 각층에서 활동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제4장 자원봉사 활동의 일반적 사항입니다. 현대사회의 빈곤, 무지, 소외 문제 해결을 위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적 부문뿐만 아니라 공동체 의식을 자각한 시민 개개인 또는 조직된 시민단체 역할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자원봉사 활동의 중요성은 더욱 증대되고 있죠. 성공적인 자원봉사 활동을 위해서는 활동 시작 전 분명한 목적을 세우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자원봉사자는 자원봉사활동 현장에서 새로운 사람과 환경 사이에서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요소들과의 관계 맺음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필요합니다. 자원봉사자들은 자원봉사활동에 임하는 기본 자세를 바르게 갖추고 자원봉사자 윤리 강령을 숙지하여 모든 자원봉사활동 현장에서 자원봉사자의 활동 원칙으로 준수해야 할 것입니다. 자기가 하고 싶다고 모든 것을 다 해주는 것이 아니죠. 봉사를 받고 있는 그 대상자들에게 우리가 상처를 줄 수도 있거든요. 제4장에서는 자원봉사 활동의 목적과 자원봉사자의 자세에 대해 파악하기 위해서 자원봉사 활동의 필요성 및 목적, 그리고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전반적 이해, 자원봉사자의 기본 자세 및 자원봉사자 윤리 강령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제4장 자원봉사 활동의 일반적 사항에서 첫 번째로 자원봉사 활동의 필요성입니다. 교재 113페이지 하단 부분에 있습니다. 자원봉사 활동이 갖는 사회적 기능과 의의는 현대사회에서 점차적으로 커져가고 있습니다. 현대사회가 산업화, 도시화, 개인화에 따라 공동체적 생활 양식이나 부조제도는 그 기능을 상실하고 소외감, 심리적 고립감, 인간관계의 단절은 점점 더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죠. 인구의 고령화, 가정해체, 빈부격차의 심화 등 사회-경제적 문제에 환경오염, 생태계 파괴 불안까지 가중되고 있습니다. 현대사의 복잡한 사회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적 부문의 제도적 개입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고 사회 구성원 각자의 공동체에 대한 관심과 자발적 노력을 필요로 하는데 적극적인 사회 참여의 일환으로 자원봉사활동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원봉사 활동의 필요성은 무엇이고 또 어떤 의미를 갖는지 네 가지로 구분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자원봉사활동을 통해서 개인의 자기 발견, 두 번째 사회적 책임의 연대, 세 번째 사회적 생산성 증대, 네 번째 지역사회 공동체 부분으로 나누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개인의 자기 발견은 자원봉사활동은 자신의 지식, 기술과 자원의 일부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다양하고 새로운 인간관계를 경험하고 보람과 성취감을 느끼며 자신의 인격 성장과 잠재 능력을 발휘하는 기회를 갖게 해줍니다. 더불어 사는 사회를 위한 나눔의 봉사를 통해서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고 건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사회적 책임의 연대인데요. 다양한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나 공공부문의 조직적인 노력은 그 한계가 있습니다. 시민의식 수준의 향상으로 인한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서 사회적 책임을 공유하고 해결해야 할 필요성이 확대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자원봉사 참여 동기에 관한 조사 결과에서도 사회 문제 해결, 시민의 의무와 책임 등 사명감 관련 내용에 뚜렷하고 강한 동기를 표해서 나타나 있었죠. 세 번째로 사회적 생산성 증대입니다. 각자의 적성과 능력을 살린 봉사활동에 참여하면 사회적 생산성이 증대될 뿐 아니라 참여의 효능감 제고 및 새로운 사회적 가치가 창출될 수 있습니다. 전문 지식과 실무 능력을 보유한 조기 퇴직자나 은퇴자들의 풍부한 사회 경험과 역량을 살려서 봉사활동에 참여하면 사회적 생산성이 증대될 뿐만 아니라 은퇴자들의 사회 참여와 자기 개발의 기회가 될 수 있죠. 마지막 네 번째로 지역사회 공동체입니다. 사회 구성원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우리는 다양한 사회 구성원 사이에서 역사회 문제에 대한 공통된 인식을 형성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모아갈 때 고립되고 소외된 나가 아닌 더불어 사는 우리를 존중하는 공동체 사회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자원봉사 활동의 필요성을 개인의 자기 발견과 사회적 책임의 연대, 사회적 생산성 증대, 지역사회 공동체 4개 부분으로 나누어서 살펴보았습니다. 제4장 자원봉사활동의 일반적 사항에서 두 번째로 자원봉사활동의 목적입니다. 교재 116페이지에 있습니다. 자원봉사자의 수는 점점 증가하는 추세이며 다양한 분야에서 자원봉사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영역에서 주를 이루었던 자원봉사활동이 지역사회, 보건, 환경, 문화, 예술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었는데요. 자원봉사활동의 성공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봉사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분명한 목적을 세우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자원봉사활동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7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스스로 생활할 수 있도록 자립을 지원하며, 두 번째, 올바른 성장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교육하고, 세 번째, 대상자를 존중하며, 네 번째, 건강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사회화를 도우며, 다섯째, 사회 문제를 예방하고, 여섯째, 매개자의 역할을 하며, 일곱 번째, 변화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 자원봉사활동의 목적입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첫 번째, 스스로 생활할 수 있도록 자립을 지원한다는 봉사활동은 대상자에게 단순히 필요한 것을 도와주는 활동을 넘어서 장기적으로는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올바른 성장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교육한다. 이 교육은 지식과 기술 습득, 인성교육 등을 통해 자아 성장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며, 적절한 교육을 통해 자신의 역할과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셋째, 대상자를 존중한다. 자원봉사자는 인격적 성장에 필요한 자원봉사 서비스를 제공하여 모든 자원봉사 대상자들이 존중받도록 해야 하고, 봉사를 받는 대상자의 입장을 항상 고려해야 합니다. 넷째, 건강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사회화를 돕는다. 자원봉사자는 원만한 대인관계로 대상자를 대하여 수용되고 인정받는 경험을 통해서 정서적 안정감과 긍정적인 자아 개념을 강화하여
사회적 성숙을 돕는 것입니다. 인간관계에 미숙한 사람은 정서적 부적응 상태에 빠지기 쉬우므로 그들의 입장에 귀 기울이는 공감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사회 문제를 예방한다. 안전한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성폭력 예방 활동, 환경 지킴이 예방 활동, 약물 남용 예방 캠페인 등 다양한 예방적 차원의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서 사회 문제의 발생을 줄이도록 사전에 방지하는 것입니다. 여섯째, 매개자의 역할을 한다는 도움을 원하는 개인, 집단, 시설에서 직접 자원봉사를 하면서 그들의 욕구를 파악하여 사회적 자원과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이어주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사회의 지지를 유발하고 촉진하는 매개자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하게 되면 또 취득하기까지 많은 우리나라의 복지제도를 또 세계화에 준하는 사회복지 체계를 배우게 될 텐데요. 그 모든 지식이 일반 대상자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는 매개자의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일곱째, 변화자의 역할이다. 이는 사회를 올바른 방향으로 변화시키고 사회적 약자가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새로운 복지 서비스가 개발되도록 하는데 자원봉사활동이 그 효과를 더 높여주는 변화자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진료소장을 하면서 보건진료소는 보건복지부의 최고 말단 의료기관입니다. 그 기관에서 본인 부담금 900원이 없어서 IMF 시절에 시골 노인 어르신들이 진료소에 약을 가지러 잘 오시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장님과 간담회 시간에 우리 광주시의 모토가 그때는 효의 고장 광주였습니다. 시장님께 효의 고장 광주인데 65세 어르신들이 약을 가지러 오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보건진료소에 900원 하는 본인 부담금을 시장님께서 시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건의를 했습니다. 그 당시 1998년도 그 시장님께서 몇 번 그 제도를 시행하려고 했으나 몇 개월 후에 시장 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선심행정으로 곤란하다고 하셨고 다시 시장에 재당선이 되면 그 법을 시행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1999년도부터 우리 광주시의 65세 이상 주민들은 보건진료소에 진료를 받을 경우에는 본인 부담금이 시에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면제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전국적으로 많이 확대되어서 2011년도 제가 박사학위 논문을 준비할 때 전국에 2000개의 그 보건진료소 중에 495개소를 설문조사를 하였는데요. 56.8%가 시나 군에서 그 본인 부담금을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변화자의 역할이라고 볼 수 있겠죠. 여러분들도 사회복지사가 되면 많은 국민들에게, 많은 이웃들에게 좋은 매개자 역할과 변화자의 역할을 하면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긍지를 가지십시오. 제4주차 2강의 과제의 첫 번째 문항은 자원봉사 활동의 필요성을 4가지로 설명하시오이며 두 번째 문항은 자원봉사 활동의 목적을 7가지로 설명하시오입니다. 지금까지 제4주차 2강의는 4주차 1강의의 과제를 한 번 더 복습한 후에 제3장 자원봉사 활동의 현황의 끝부분을 마무리하고 제4장
자원봉사 활동의 일반적 사항에서 자원봉사 활동의 필요성과 목적에 관한 부분을 공부하였습니다. 피곤하시죠? 그러면 잠시 휴식 후에 제3강의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